G 드래곤이라는 이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을 네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나는 네 이름을 여전히 우리 회사 소속 상표로 사용을 할래 하면서 갱신 신청을 완료했다고 지금 뉴스에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지금까지 우리 거였으니까 계속 회사 소속으로 회사 상표권으로 두면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럴 때 예술가가 안 돼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은 될 수가 없겠지만 아무 별말 없으면 불만 없지라는 뉘앙스를 띄울 때 G드래곤이 지 이름이 누구 상표권이 되는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 G드래곤 권지영 씨는 마치 가스라이팅 길들여지는 그 마음으로 양은석 대표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련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름, 내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가수로서 그 활동한 것들을 응집시켜서 표현한다면 단 한마디로 G드래곤이죠. 그런데 그 이름조차 내 스스로 내가 가치를 인정을 못하고 나의 이름을,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는 해결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경찰이나 그런 사태를 벌려놓고 특히 언론,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론재판이 더 무서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언론이 기본적으로 양아치 같은 짓을 가장 잘한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을 위한 방송입니다. 근데 이 심리 방송, 내 마음을 알고 싶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내 살기도 힘든데 G드래곤이 뭐 저렇게 이 마약쟁이로 몰려가지고 참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참 안 됐다.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노래 부르고 딴따라들이야 뭐 마약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잡았겠어 이런 상황이고. 근데 전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는 G드래곤은 우리 소속 연예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발표까지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 G드래곤이 마약을 한 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전 소속사도 전혀 우린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지난 한 달 이상이나 대한민국 사회를 상당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뭐 이성균 씨 마약했다는 소리, 그 다음에 G드래곤 권지영 씨 마약했다는 소리, 그 와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술집 여자 실장이 그냥 그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지 마약한 거 어쩌면 부는 와중에 본인의 존재감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실적 상납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상황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거든요. 뭐 마약 검사했는데도 전부 다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박지원 쌤, 네. G드래곤 팬이라고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놀랍죠?
어, 사실은 어, 제가 지드래곤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만 많이 들었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좀 알게 됐어요. 연예인은 당연히 뭐 약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음. 이게 이렇게 사건화되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의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을 좀 가지고 보게 되면서 지드래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 아픔 해방 원장님, 지 드래곤의 진정한 찐팬이신 것 같은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픔의 네, 방은 팬으로서 김미정입니다. 지금 지 드래곤과 네. 관련된 마약 혐의 이게 어쩌면 해프닝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그 포커스가 GD가 마약을 했냐 안 했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은 검사 결과에만 안 나왔지만 신종 마약일 수 있어 라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고, 음, 또 사람들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가질 거 다 가진 특권 계급 같은 연예인이 뭐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성균 봐, 다 그렇게 했다고 양쪽에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도 결과는 음성이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구리는 게 있으니까 사단이 났겠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권지영 이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 또는 금세기의 최고의 아티스트로 대중 아티스트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왔고 또 그거를 사실은 지지하고 또 끊임없이 이 친구를 발전시켜야 되는 소속사 또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회사는 이 친구한테 뭐 이 단물 다 빨아먹고 더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나 이제 좀 날 내버려둬 내가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 이랬을 때 우리 소속사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놓은 거, 그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다는 거죠? 아니요, 어쨌든 당연히 그런 거, 들죠. 이게, 네, 이게 사실은 GD를 통해서 YG는 같이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어, 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달라진, 참 좋은 표현. 엄청나게, 네, 왜냐면 그게 GD 표현이거든요. 좋은 아, 협력자 관계. 음, 스승이라고도 부르기도 그렇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프로듀서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우리는 좋은 협력자 관계예요. 제가 뭘 해보자고 했을 때 대표님은, 그래, 해봐. 라고 허용을 해줬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GD 권지영 이 친구하고 YG 네네. 엔터테인먼트 대표 누구죠? 양현석 씨요. 양현석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GD가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왜 그렇게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데뷔하고 나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나서 한 10년, 15년 그 인터뷰들을 찾아보면 대표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상당히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한단 말이죠. 아니, 양현석 대표가 GD를 많이 멘토로서 이끌어주고 또 GD의 음악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GD를 끊임없이 후원 발전시켜준 그런 역할을 하신 분 아니에요? 이 인터뷰를 보면 거기에 대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곡 작업에 대한 것도 그냥 가사 주고 내일까지 곡 써와. 뭐 이런 막무가내식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네. 양현석 씨는 옛날에 난 알아요 뭐 이런 거로 유명했던 무슨 아이돌 이 집단에 있었던 그런 연예인이니까 나름대로
후배 연예인을 키운다라는 마음에서 어린 시절에 권지영 이 친구를 이 YG 엔터테인먼트로 모셔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세계적인 연예인이 되도록 잘 키운 거 아니에요? 양현석 씨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에서 서태지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연예계의 생리는 일하면서 알게 됐던 거지만 뮤지션으로서 GD에게 뭐 영감을 주거나 멘토, 선생님, 지도자 역할은 아니었다고 GD는 밝히고 있어요. 인터뷰할 때. 진짜? 하지만 무탁에 방해는 안 했고 아이디어를 GD가 가져가면 해봐 라는 식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GD는 좋은 협력자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아, 우리는 협력자, 네, 방관자적인 네,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권지영 이 친구가 아티스트가 되고 성공하고 인기 있는 대중음악가로 성장하면 거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건 다 YG 그 회사가 일단 챙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같은 소속사의 어떤 2NE1의 멤버, 그 산다라박, 아직도 YG하고 계약 상태인 걸로 아는데요. 그녀가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2NE1 멤버로 발탁돼서 소속사 YG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뭐 아프다고 하면 매니저가 약도 사다 주고 회식한다고 하면 소고기 먹으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와, 한국은 정말 필리핀과 다르게 천국이다라고 느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잘 돌봐줘요. 아프다면 약 사 먹으라 했는데, 아프긴 뭐가 아파? 너 빨리 나가서 연습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봤더니 산다라박은 그걸 회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산을 할 때 뭐 직원들 회식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산다라박이 받아가야 되는 소득 부분에서 다 차감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 그러니까 가격은 뻥튀기가 많이 돼서 차감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녀가 나중에 확인하고 좀 놀라고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냥 이 연예 지망생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걔네들 소위 말해서 닭 돼지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아, 커지면 예. 시장에 내놔서 팔아서 돈 되면 뭐 더 돈 되게 만들고 돈 안 되면 그냥 뭐 적절히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기본적인 특성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슈퍼스타를 꿈꾸면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히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10대,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현실 개, 돼지 키우듯이 생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겠죠. 이 지드래곤이 음, 진짜 스타가 되기 전에 양현석 씨하고 전화하는 장면, 그 장면 어, 혹시를 통해 가지고 이 지드래곤 권지영 씨는 진짜 이 양현석 씨를 거의 회사 사장님 대하듯이 말은 뭐 형님처럼 멘토처럼 또 협력자 관계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 엔터에서에서 지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지금까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지영 씨가 이 양현석 대표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닌가? 뭐, 어, 그래서 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가스라이팅 길들여지는 그 마음에 지금 권지용은 양은석 대표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2024년엔 내가 용어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WPI painfree.com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물론 연애, 결혼, 경력개발, 리더십 각 주제별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고민을 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때 WPI painfree.com